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4월 중동은 다시 한번 지옥이 되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인해 봉쇄 위기에 처해 있고 브렌트 유가는 이미 1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긴급 정상회담을 전격 연기하며 중동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동 전쟁? 그저 단순한 종교 싸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천 년 된 종교 서사, 100년 된 초국가적 자본 네트워크,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전략, 그리고 네타냐후의 중동 패권 전략이 한데 뒤엉켜 있는 이것은 바로 현대판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래서 이 전쟁이 절대 끝나지 않는구나 라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1. 역사적 뿌리.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은 바빌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은인이었습니다. 성경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45장 1절에서도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며 성전 재건을 허락한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팔라비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석유 60%를 공급하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심지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된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수억 달러 규모의 무기, 즉 스페어 파츠와 미사일 등을 몰래 판매하며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미국은 큰 악마, 이스라엘은 작은 악마라고 선언하며 대사관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넘겨주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이 선언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샤 왕정을 지지하고 미국과 긴밀히 결탁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뿌리는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파산 직전이었던 영국이 유대계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쟁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낸 67단어짜리 벨푸어 선언입니다. 당시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이 서한은 팔레스타인 내에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악한 2중 3중 계약의 산물이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아랍인들에게는 맹마흔 서한을 통해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주면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동시에 프랑스와는 사이쿠스 피코 협정을 맺어 중동 땅을 나누어 가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유대인의 돈, 로스차일드 자본과 기술을 얻기 위해 아랍인과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과정에서 8% 유대인 자본이 92% 아랍인의 생존권을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란은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을 서방 제국주의의 가장 파렴치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를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 양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제 유지를 위한 적대적 공생입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대리전과 저항의 축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 프록시를 통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시아파 벨트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핵무기 개발입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좁아 핵무기 한 방으로도 국가가 멸망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핵시설 공습과 과학자 암살 등 선제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향방을 보면 직접 충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싸웠으나 최근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는 서로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등을 통해 정권 교체나 체제 약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거대한 산악 지형과 분산된 지휘 체계인 모자이크 방어를 갖추고 있어 궁순만으로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재앙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전 세계 석유 수송의 20%가 마비되어 글로벌 경제 붕괴라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의 팽창의 위협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니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외교 지도의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단순한 종교 분쟁을 넘어 지도부의 생존, 핵 패권, 그리고 에너지 통제권이 복잡하게 얽혀 중동 전체의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종교와 자본의 결합. 종교는 전쟁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유대교의 선민 사상은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신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 소유 백성이 되게 하셨나니.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노라.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라고 약속하죠. 여기서 미국 내 기독교 시온주의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미국의 중동 정책을 결정짓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거대한 투표 블록과 영향력입니다. 미국 내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약 13%이며 이들 중 80%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성경 예언의 실현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2024년 대선에서도 80%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회원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쿠파이를 통해 강력한 로비를 펼칩니다. 둘째, 정책 결정권자의 신학적 세계관입니다.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공개적인 기독교 시온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근거로 유대인의 영토권을 주장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와 지지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에 수십 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유대 국가의 존재가 예수 재림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지 및 전쟁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들은 예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아락사 모스크를 허물고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프로젝트에 동조하며 전쟁을 성경적 예언의 과정으로 해석해 전쟁에 대한 대중의 저항감을 완화합니다. 반면 이슬람 시아파의 카르발라 순교 서사는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유래합니다. 무함마드의 손자 이맘 후세인이 압도적인 적 앞에서 순교를 택한 이 사건은 압제에 맞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정신으로 이란 군사 교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가 명분을 준다면 자본은 실행력을 줍니다. 로스차일드에서 시작된 금융 네트워크가 이스라엘 건국을 도왔다면 지금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과 온톨로지가 전장을 지배합니다. 2026년 3월 미 국방부는 메이븐을 공식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로 지정하며 13억 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전 첫 24시간 만에 1000개의 우선 타겟을 생성하고 20초 만에 살상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팔란티어 주가는 폭등하고 기업은 실전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결국 종교, 자본, AI의 완벽한 결합이 인간의 양심이 작동할 틈 없이 살인을 기계적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3. 네타냐후의 중동 패권 전략. 2026년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 비전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중동의 절대 패권국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핵심은 육각동맹 헥사건 얼라이언스입니다. 이스라엘, 인도, 그리스, 키프로스, 그리고 아랍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해 반이란 포위망을 구축하는 구상입니다. 아브라함 협정 2.0을 통해 사우디 등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방패로 삼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현실적 토대가 된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 70년간의 아랍 대 이스라엘의 적대 구도를 깨뜨린 실질적인 외교적 거래였습니다.
2020년 9월 트럼프의 중재하에 이스라엘이 UAE, 바레인과 맺은 이 협정은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닌 고도의 정치 경제적 보상이 수반된 계약이었습니다. 전략적 동맹 재편. 수니파 아랍국들이 시아파 이란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선택한 안보 거래였습니다. 실질적 보상. 아랍에미리트는 수교의 대가로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권한을 얻었고, 수단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와 함께 1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받았습니다. 모로코는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파격적인 조건을 챙겼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고립. 이 협정으로 인해 과거 아랍 세계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었던 팔레스타인 독립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실리 중심의 외교가 종교적 대의를 앞지르게 시작한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이 협정을 아브라함 협정 2.0으로 확장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어들임으로써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란에게 우리가 팔레스타인 대위를 지키는 유일한 이슬람의 보루라는 강력한 명분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하마스와 같은 무장 세력이 존재 위협을 느끼고 더욱 과격하게 폭발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랍 국가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 견제를 위해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필요하지만 내부 친팔레스타인 여론 때문에 공개적으로 편들기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협정은 갈등 구조를 이란 대 반이란으로 이동시켰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시한폭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네타냐후는 동시에 시리아, 레바논, 가자의 버퍼존을 만들어 영토를 확대하고 이란의 프록시를 제거하려니다. 4.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계획은 철저한 대중국 견제였습니다. 무역전쟁 재개와 기술 디커플링,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를 추진하며 중동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공언했죠. 하지만 왜 다시 중동 전쟁에 빠졌을까요? 첫째, 네타냐후의 강력한 압박 때문입니다. 둘째, 중국과 이란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이란 원유의 80에서 90%를 수입하며 페트로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지만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도 피해를 입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동전 때문에 중국 견제 전략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트리거. 여기에 제3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게임은 끝납니다. 예루살렘 제3성전 재건은 현대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종교 자본의 임계철선입니다. 이스라엘 극우 세력인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알 아크사, 모스크 자리에 시나고그를 짓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성경 에스겔 40에서 48장에 묘사된 미래 성전의 설계를 근거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이를 예수 재림의 필수 조건이라 믿고 지지합니다. 이 사건이 일으킬 파멸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억 무슬림의 참전. 성지 파괴는 범이슬람 차원의 성전을 촉발합니다. 시아파의 카르발라 순교 정신은 공멸을 각오한 승부를 부릅니다. 에너지 자본 마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는 즉시 150달러 이상 치솟으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군사 AI 기술의 폭주, 전쟁이 길어질수록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 자본이 집중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전쟁은 AI의 살상 알고리즘의 도덕적 브레이크를 없애버립니다. 극단주의 세력의 추진. 벤 그비로와 미국의 CUFI 같은 세력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군사 지원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기존 질서의 균열, 아브라함 협정은 즉각 해체되고 중동 내 모든 투자와 무역 회랑 계획은 무너집니다. 이란은 모자이크 방어 전략을 통해 지도부가 파괴되어도 각 주가 독립적으로 항전하는 붕산형 방어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의 정밀 타격이나 지도부 암살 상황에서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31개 주마다 독립적인 사령부와 무기 비축분을 둔 분산형 생존 전략입니다. 이는 시아파의 카르발라 순교 정신과 결합해 지휘부가 붕괴하더라도 각 지역의 세포 조직들이 항복 대신 죽음을 택하며 끝까지 항전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 적과 공멸을 각오하고
핵을 사용하는 3손 옵션을 최후 보루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 적과 함께 공멸한다는 이 핵 교리는 성경 속 삼손이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적들과 함께 죽은 서사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서 1973년 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당시 패배 직전까지 몰리자 실제로 핵탄두 장착을 명령했을 만큼 이 옵션은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유대 민족에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생존 의지가 핵무기라는 파괴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인 것이죠. 6. 결론 및 메시지. 정리하자면 종교는 명분을, 자본과 AI는 실행력과 이익을, 네타냐후는 중동 패권을, 트럼프는 중국 견제를 위해 중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를 강화하며 돌아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폭등, 달러 패권 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적 부담 극대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반면 군사 AI 기업들은 주가 상승과 실전 데이터를 얻으며 이 기술은 향후 일상적인 감시 체계로 전이될 위험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지 제3성전이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은 전 세계의 경제와 지정학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게임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략이 평화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부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란 전쟁의 발단이며 모든 중동 문제의 근본이 되는 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